자,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밀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이어가 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이슈는 이 지속되는 진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진통제 투약이 되고 나면은 또 약균이 얼마 못 가서 또 사라진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좀, 잠깐 좀 괜찮았던 증시들 바로 또 고꾸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며칠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최근 좀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차트는 이제 우리가 과거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요. 이 정도 이렇게 조정 국면이 왔을 때 한 번의 V자 반등으로 이어졌던 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지수라든가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러한 정도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소화기간, 기간 조정을 두고 좀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국면들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요. 욕심으로는 V자 반등을 했으면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또 다시 또 소화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 모두 다 비슷한 수준의 차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어떠한 과학적인 지표를 가져온다고 한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져 있는 증시는 악재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중국 제조업 관련된 PMI 지수가 49.7로서 3년 내 최저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새로운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 미국에서도 지표가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51대로 나오면서 상당히 좀 1년 반 내 가장 최저치로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경제가 망해서 증시가 망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대로 생각해서 기회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와는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8월 말에 중국발 어떤 이 경기도나 우려감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재차 불거지고 있는 모습, 여전히 그러니까 서 대리님 말씀대로 불안한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3%까지 빠질 정도로 이렇게까지 악재들이 많았나라고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제조업 지표부터 원자재 시장까지 어떻게 좀 외신들 보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 자산 시장, 유가 하락, 유가 관련된 오일 자이언트 업체들 다 주가 조정이 있었고 구리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것들을 딜하는 회사들도 모두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경착륙 우려가 이제 기업들의 이익 조정으로 이어진다. 중국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다들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애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매출이 없는 기업들은 없겠죠. 그래서 좀 많은 조정이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IMF 리카르드 총재가 예상보다 좀 선진국이 성장이 좀 부진하다. 네. 특히나 이머징 중에서도 남아메리카 쪽에서 상당히 좀 부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머징 시장이 중국 경착륙에 대비해서 사실 성장률 둔화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충격은 아니겠지만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어제 우리 수출 관련된 데이터도 나왔었는데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우리 시장이 조금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어제는 좀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흐름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면 또 이제 어제까지 얘기했던 9월 금리 인상설 또다시 한번 좀 물음표를 찍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얘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좀 이런 상황이 됐는데 9월에 어떻게 그래도 갈까요? 미국은 이제 아니면 고냐 아니면은 또 연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준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앞으로 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좀 못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진짜 중국에서의 매출이 떨어지는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확인될 때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는 이런 국면이 나오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금리를 인상이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정상화 과정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인상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뭐 인상은 인상인데 정상화로 가는 그런 국면이 상당히 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뤄질 가능성이 좀 9월 달에 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제 얘기 나눴던 우리 유가 얘기도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죠. 일단 펀더멘털 개선이 없는데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재차 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흘 만에 바로 또 이렇게 곡부라지는 모습이었어요. 예, 큰 소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중국이 수요 부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의 가격이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CNN 머니에서 정언하고 있는데요. 네. 블룸버그 따르면 유가 지난 3일간 25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 25년 만에 한 25%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제 뭐 7.7%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이것은 또 7개월 만에 최대 폭이거든요. 뭐 펀더멘탈이 개선이 없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 국가들이 감산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 사례에 따라서 80% 오랐던 사례를 봐서 그때는 한번 해봐도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펀더멘탈 개선이라 이어진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공급 우위의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수요가 또 부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들. 공급이 좀 쇼티지가 난다고 한다면 수요가 부진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유가까지 좀 다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쇼크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던 자산 가격이 그냥 그 이전까지 올라온 수준이지 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파급력을 좀 살펴볼 텐데 어떻습니까? 이 9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전까지는 좀 시장 계속 어지럽겠죠?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계속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외신들의 내용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9월에 금리 인상이 뭐 웬만하면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 날짜가 이제 9월 17일 날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9월 17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 보름 동안의 시간이 특히나 이머징 마켓에 편승이 돼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플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V자 반등으로 못 가게 된다면 소화 과정을 갖추는데 뭐 W형 형태의 쌍바닥 내지는 뭐 삼바닥 내지를 내놓고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보면 일단 쌍바닥은 지금 확실한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갈지 안 갈지는 또 우리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일어나는 뭐 시장의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어쨌든 하루 이틀 정도 어제로서는 제가 2, 3일 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기회의 영역으로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련해놨던 현금으로는 우리가 가장 자신 있고 낙폭이 컸던 주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또 2, 3일 동안 그랬던 것이 반작용이 나오면서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저는 분명히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선은 어디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이동평균선 터치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식을 늘려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시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본다면 상당히 또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잘 견뎌내는 게 하나의 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재는 기존에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좀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